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킹 제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킹 제임스 하면은 보통 이제 킹 제임스 바이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으로 유명하죠. KJV라고 이제 약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 성경으로 유명한 그 킹 제임스 왕입니다. 이제 이 왕이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아들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올랐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어서 잉글랜드의 왕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연합왕국의 왕이 되는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제임스 6세이자 1세, 또는 이거는 스코틀랜드 관점에서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는 제임스 1세이자 6세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으로서 제임스 6세인데, 그 전에 이제 1세, 2세, 1세부터 5세까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그 제임스 1세인 거죠. 그래서 제임스 1세이자 6세, 뭐 6세이자 1세 이렇게 부릅니다. 1566년부터 1625년까지 사셨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릴 적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왕이긴 하지만 좀 불우한 가정사를 겪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제임스가 태어난 게 1566년인데 그 다음해인 1567년에 이제 여왕 메리가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건들에 의해서 일단은 폐위가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내전도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잉글랜드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여왕 메리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어쨌든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왕이 폐위된 다음에 딱 돌이 지나자마자 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뭐 태어난 직후부터 얼마 안 돼서 왕이 된 거죠. 약간 보면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비해서 왕권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지금 6세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 제임스의 엄마인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도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요. 그 메리뿐만이 아니라 제임스 5세, 4세, 3세, 2세, 1세까지 쭉 다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왕들이 전쟁 때문에 휘말려서 죽기도 하고, 또 약간 뭐 반역 비슷한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또 병을 얻어서 죽기도 하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고, 그리고 또 그 왕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싶으면 또 일찍 죽어서 그 다음 왕이 또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고, 또 이제 힘이 약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불우한 편이었죠. 그래서 왕이 되고, 어머니는 이제 폐위돼서 나중에 이제 도망쳐서 잉글랜드에서 감금돼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지 뷰캐넌이라는 이제 확고한 장로교인이고 이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당시에 되게 뛰어난 지성인이었어요. 스코틀랜드 내에서는 손꼽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왕 메리의 폐위가 있을 때에도 되게 강력한 이제 지지를 했던, 그러니까 폐위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총회가 열렸을 때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조지 뷰캐넌이라는 분이 여왕 메리의 어떤 교사이기도 했는데, 이제 여왕이 폐위되고 제임스가 왕이 된 다음에는 제임스를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제임스의 스승으로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교인이면서도 동시에 정치 사상에 있어서는 입헌주의,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되게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약하면 이제 백성들이 왕을 폐위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확고하게 그 견해를 내비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킹 제임스 6세가 되게 싫어합니다. 장로교에 이제
반감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장로교인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엄마의 폐위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보기에는 장로교인들은 국왕의 힘을 약화시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곱게 보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임스가 장로교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납치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납치가 돼서 갇혀서 이제 장로교 개혁을 철저하게 해라라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강요를 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자라면서 장로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많은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씩 힘을 이제 왕이 얻어가기 시작하면서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내에서 주교제를 이제 확립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본인의 통제 아래 두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머리도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끝끝내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자기 통제 안에 두는 거를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그러니까 참석하기 어려운 곳에 이제 총회를 여는 거예요. 교회 총회를 열어서 그 자기 뜻에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사람들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자기 뜻대로 이제 결정이 되게 하는, 뭔가 약간 정치적인 전략을 되게 잘 쓰는 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머리도 되게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또 아주 뛰어난 스승들한테 잘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머리도 되게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 내에서 제임스는 이제 본인의 왕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면서 장로교인들이랑 특히 교회 관련해서는 많이 싸우면서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주교제를 이제 스코틀랜드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이기도 하지만 잉글랜드의 왕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임스 6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임스 4세가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가 아니죠.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인 제임스 4세가 잉글랜드의 왕인 이제 헨리 7세라는 왕의 딸인 마가렛 튜더라는 이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임스 4세와 마가렛 튜더의 아들인 제임스 5세는 이때부터 제임스 5세부터 시작해서 잉글랜드 왕가의 어떤 혈통을 동시에 이제 잇는 왕이 된 거예요. 스코틀랜드 왕이지만 잉글랜드 왕가의 혈통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임스 5세도 그렇고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도 그렇고 이제 여기 제임스 6세도 다 잉글랜드 왕이 될 수 있는 계승권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에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제임스 6세의 엄마인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를 어떤 면에서 경계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 잉글랜드의 여왕이긴 했지만 엘리자베스가 그 동시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메리도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왕자를 넘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정통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위협이 되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폐위돼서 잉글랜드로 도망갔을 때 되게 잘 맞아주지 않는, 오히려 이제 가둬버리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왕위 계승권이 제임스 6세한테 있었고요. 그리고 제임스 6세는 자기가 어느 정도 계속 잘하고 그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애도 없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었을 경우 그 왕위가 이제 자기한테 올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603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제임스 1세가
된 거죠. 이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서 잉글랜드의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나라를 동시에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왕권이 되게 더 강한 편인 나라였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영향력도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잉글랜드 왕은 교회의 영향력을 이제 많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가 잉글랜드의 왕이 됨을 통해서 잉글랜드에서 뿐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도 본인의 힘을 더 강력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더 이제 잉글랜드에서 뿐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도 장로회주의, 장로회 제도를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로회 제도는 군주제와 절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뜻을 펼치죠. 그러면서 이제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 같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회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이제 이 사람을 런던 탑에 걷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뜻대로 주교제를 스코틀랜드 내에도 강력하게 이제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교제만 도입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스코틀랜드 내 주교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교 제도 자체를 더 이제 강화를 한 거죠. 그리고 장로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로마 가톨릭의 예배 의식의 냄새를 굉장히 많이 풍기는 그런 형태의 예배 의식들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실제로 도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스코틀랜드 내에서 잘 시행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막 강제로 막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스코틀랜드에 널리 퍼지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더 뭐 얘기를 해봐야 더 봐야 되지만 완전히 쫙 퍼지게 만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의식을 어떤 면에서는 법으로서 이제 도입을 하게 만들기까지 성공을 한 거죠. 제임스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많이 잃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제일 유명한 거, 이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킹 제임스 성경 번역 작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제임스가 성경 번역을 새로 하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기보다는 청교도들이 이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을 많이 내는데 이제 대부분 다 거절을 하고요. 장로회주의로 교회를 개혁하자 뭐 그런 것들 다 싸그리 거절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받아서 되게 나름 마음에 들어 하면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번역을 하는 작업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 하에서 성경 번역이 됐다는 것 자체도 재밌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른 면에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제임스가 굉장히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기도 했기 때문에 되게 박식했어요. 그 박식한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겸손하게 책을 많이 겸손하게 했으면 좀 더 이제 인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감을 덜 받은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뭐 책도 많이 썼어요. 스승인 뷰캐넌의 어떤 이펀 군주제 관련된 책에 반대해서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왕권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왕권을 받은 거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는 책도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교황에게 대항하는 종류의 어떤 책을 쓰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이제 책을 씁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중세에 있던 사상을 당시 이제 교황을 반대하기 위해서 인용을 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비판을 받는 게 그 중세 사상을 이끌어다가 이게 전에 얘기했던 공의주의 관련된 사상이기도 한데 그걸 끌어다가 교황을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중세 그 개념, 사상의 개념이 왕권에도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되는 내용이었다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 본인은 인식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임스의 글을 비판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책을 좀 썼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가 굉장히 박식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똑똑하기도 했어요. 네, 어쨌든 킹 제임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얘기한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룰 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